악한 조수진이 나타났다. 네, 나쁜 조수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실 분이 계실까? 네, 조수진 변호사는 참 좋은 분이에요. 네, 따뜻한 분이고, 박지훈 후배들만, 변호사 박지훈 후배들하고, 그래서 항상 대학 때 보면은, 공익적인 활동을 참 많이 한 분이라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뭐,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이분을 알게 됐지만은, 박지훈 변호사가 보증하더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정치를 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정치를 많이 해야죠. 그 야심만 많고, 뭐, 그렇게 기득권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하면은 정치의 그 어떤 물을 흐리게 되지요. 네. 자, 그 이전에 조수진 변호사가 이렇게 정치를 하게 된 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 강북을 민주당 후보 공천에서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국회에서 선당 후사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 정봉주 전 의원, 비록 승자가 못 됐지만은 금태섭, 박용진이라는 정치적 빌런을 솎아내면서 정말 당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 21대 총선 때는 서울 강서갑에 나가려고 했잖아요. 거기 현역이 바로 금태섭이었는데 결국 이제 뭐 또 미투건 때문에 정봉주는 자격이 없다 해가지고 결국 못 나갔고요. 그 자리에 누구야? 김남국 의원이 가려고 했다가 또 김남국 의원도 배제가 됐고 그래서 안산으로 갔죠. 정치신인 강선우 후보와 붙게 됐는데 이런 과정을 지켜본 당원들이 얼마나 저 사람이 민주당 안에서 그 문제가 되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도전자가 많은가 하는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떨어졌죠. 금태섭이가. 이번에도 박용진 민주당 당원들이 그야말로 치를 떠는 박용진을 내가 잡겠다면서 뛰어들었잖아요. 박용진을 그냥 언론에서 미화하니까 그런 정치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한테도 박용진의 문제점이 제대로 부각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 던져서 그렇게 정치적 빌런을 솎아냈습니다. 그 실과를 이제 강선우 의원이 받았고 또 조수진 변호사가 받게 되겠지만요. 거듭된 실패지만 거듭된 승복, 거듭된 선당 후사. 네, 나중에 다 당원들이 기억할 겁니다. 정봉주 전 의원님. 다만 지금 이 사생활 관련한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클리어하게 이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참 오늘 우는 모습 보는데 참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따지고 보면은 언론에게 있어서 총선 후보자가 과거에 적절치 못한 언행을 했다? 이건 정말 가성비 높은 떡밥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직선거 후보자는 절대 약자예요. 검증한다는 언론과 검증당하는 후보자.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약자입니까?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은 절대적으로 검증하는 언론과 검증당하는 후보자 사이의 관계는 평등한 대칭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언론 보도가 터무니없더라도 대개는 그냥 얻어맞을 뿐입니다. 예? 괜히 그 뭐 언론사 상대로 해서 항의하고 뭐 소송 걸고 그래봐야 본전도 못 찾아요. 본전도. 그걸 언론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침없이 때립니다. 할 수 없어요. 그냥 당해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죠. 당선되고 보자 이렇게 마음속에 되뇌이겠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땐 참아야지. 자, 근데 언론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어요. 사실은 뭐 후보자의 막말은 검색만 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발품을 팔지 않아도 검색만 해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아무개 후보의 그 과거 부적절한 발언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게 정말 정의롭게 작동되느냐? 과연 그럴까요? 그 후보가 속한 당에서 그 후보를 싫어하는 세력이 말하자면 경선 때 경쟁했던 그 세력이 준동합니다. 이 언론 보도에 준동을 해요. 그래서 그 후보를 공격하는 소스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사과하고 이런 언행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마침내 이것은 큰 이슈가 되고요. 당내 분란이 되고요. 선거 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당 안팎의 압박이 지속되고 그 후보가 주저앉으면 이건 마침내 특종이 되는 거죠. 게임에서 이겼을 때 그 짜릿함이라고나 할까? 물론 국민의 상식과 통념에 어긋나는 황당한 인물을 걸러내는 것. 그 차원에서 막말 검증 보도가 순기능을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인간이 완전 친일, 반민족 이런 역사인식과 이런 정세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그러면 걸러내야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좀 격한 표현을 좀 썼다고 그리고 뭐 좀 지나치게 정파적인 표현을 썼다고 그 사람을 뭐 인간 쓰레기 취급하면서 너는 막 국회의원 되면 안 돼.
이렇게 인간 사냥, 말 사냥에 몰입해서 말 가려하는 사람들만 국회 보내면은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열릴까요? 이 속마음 감추는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활개치고 또 SNS에 그런 거 글 남기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뭐 대민 소통을 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치인이 득세하고 아니면은 그런 자기에 대한 검증 보도를 못하게 하려고 정보나 돈으로 언론인을 구워 삼는 그런 정치인이 만발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게다가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어떤 그 누구로부터 아무개의 막말 그 소스를 받는단 말이죠. 근데 이 기자가 찾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정치적 경쟁자로부터 이런 소스를 받았다? 이거는 오염됐다는 걱정은 안 드는가 보지요? 그렇잖아요. 뭐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좀 우스운 줄 압니다. 예, 막말 김용민이. 네가 지금 뭐 막말 보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냐? 네, 할 말 없습니다.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선거 때만 되면 후보 검증을 말이죠. 과거에 예쁜 말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몰두하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을 검증하지 않는 이 한국 언론 게으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언론이 이성의 고삐를 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인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이 막말 공세, 그 소스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자들이 찾은 것도 있겠죠. 경쟁당 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겠죠. 과거에는 정보기관, 뭐 국정원, 뭐 안기부 이런 데서 건네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이제 보수 언론이 보도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더 집요해졌어요. 막말을 털면 그만두는 사례가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뭐 더 집요하게 이렇게 또 파고들고 사과를 해도 인정하지 않고. 근데 이번에 특히 더 집요해진 것은 이번에 대거 탈락한 사람들, 당내에서 수박으로 불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막말 소스를 언론에 제공하는 그런 배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공세 표적으로 정봉주는 성공했죠. 지금은 양문석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개 보면 언론개혁 컨셉트의 그런 후보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국회 가면은 언론개혁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론들이 진작에 그냥 초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양문석 짓밟는데 언론도 동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의 어떤 입장을 정치권에서 대변해주는 박용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대로 또 집에 보내기에는. 그러니까 막 박용진이도 살려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출마하지도 않고 뭐 특정 계파의 이익을 대변할 일도 없는 김부겸 씨는 왜 이렇게 설치고 다닙니까? 아니 그렇게 해서 결국 당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데 왜 박용진을 커트시키려고 하느냐. 그리고 양문석인 아웃돼야 한다. 이런 주장 펼치면 펼칠수록 이게 결국에는 당에게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건데 왜 그 인간은 선대위원장식이나 돼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겨레하고 경향신문에게 경고합니다. 중립을 좀 지키십시오. 현실 정치인들 그렇게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께서 왜 이렇게 정치에 개입을 하십니까? 아니 왜 박용진 이겨라 이렇게 외쳐요? 너희도 결국에는 강성 지지자입니까? 너희들이 욕했던 강성 지지자예요? 너희가? 팬덤의 일원이 된 겁니까?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다. 우리는 오로지 중립이다. 이게 그동안 너희들이 어떤 정치적 의사를 갖고 아무개당을 반대하고 아무개당을 지지했던 그런 시민들 우습게 보면서 멸시하면서 했던 스탠스 아니야? 우리는 누구 편도 아니다. 누구 편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 너는 지금 박용진 편이 돼가지고 말이야. 왜 박용진이가 하위 10%냐? 왜 박용진이를 그 이기기 힘든 게임의 룰에 넣어가지고 경선을 시키느냐. 아주 그냥 무슨 보호자야 보호자. 경향신문 한겨레. 야 선수가 됐으면은 선수로 뛰어. 왜 심판인 채 하고 다녀? 너희도 선수로 뛰기 바랍니다. 박용진과 관련해가지고 편파 보도 하지 않겠다면 모를까. 한다면 선수로 뛰라고.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 그리고 말이죠. 야, 이제 수구 언론들. 거기는 한겨레 경향도 포함돼. 수구 언론들 너희들 지난번 총선 때 뭐라고 그랬어? 친문 패권주의 운운했잖아. 그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친문들 당원들이 몰아냈는데 그걸 가지고 이재명 사천이라고 떠들어대. 야, 뭔 주장을 하려면은 과거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장을 하라고. 일관돼야지 말이야. 자, 하여간 막말 정치인이라고 너울을 씌워가지고 그 사람 공격해서 잡아뜨리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2, 제3의 누군가를 또 만들어내요.
저는 그래서 참 김어준 총수가 2012년 총선 당시에 저보고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절대 사퇴하면 안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사퇴해봐야 퇴로도 없고 끝까지 갔는데 그 뜻이었던 것 같더라고. 야, 너는 어차피 당선되기 힘들어. 그렇지만 네가 여기서 그만두는 순간, 지금 비난받는 게 싫다고 여기서 그만두는 순간 제2, 제3의 누군가가 또 화살을 맞게 돼 있다. 네가 그냥 화살 다 맞고 죽어.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억울하거나 뭐 정말 서럽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 혼자 다 뒤집어 쓰는 걸로 종결된다면 그 저 나름대로 자격 없는 사람이 총선 나와가지고 선거 판도에 악영향을 미쳤다면은 그걸로라도 뭐 저기 퉁쳐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양문석 후보한테 끝까지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결국에는 그들이 누군가를 주저앉혔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자신의 성과로 만들기 위해 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사퇴 안 해? 이러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후보 교체를 무슨 브루스타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 연료, 그거를 부탄가스라고 하죠. 부탄가스. 예. 아니 무슨 브루스타에 부탄가스 갈아 끼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후보 교체를 김부겸 선대위원장 그리고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다시는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더 이상 해당 행위는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당대표가 그냥 고하겠다고 하면은 넘어가야지. 뭘 자꾸 그냥 오늘 또 채널A 나가서 뻘소리 하대? 김부겸? 당신의 의도가 뭐야 도대체? 당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온 거야? 아니면은 이재명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 당대표가 내가 총대 메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했으면 넘어가야지. 왜 자꾸 이렇게 뻘소리를 해? 아니 어차피 이번 총선에서 지면은 다 이재명한테 책임 떠넘길 거 아니야. 왜? 이재명한테 책임 떠넘기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당신은 끝났어. 민주당에서. 다시 저쪽 당 가든지. 원래 그 사람 한나라당 있다 이쪽으로 왔거든요. 열린우리당으로. 다시 그쪽으로 가든지. 다 알고 있어 김부겸 씨. 당신 저기 정치하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하잖아. 근데 이재명이라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이 지금 막 대선 주자로 뜨고 다음에도 또 대선에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몸이 근질근질한 거 아니야. 아니 저 지금 이재명이 받아야 되는 환호와 신뢰는 단 내가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러면서 맞지? 내 말이 틀리지 않았지? 정말 참 아주 인간이 싫습니다. 인간이 싫어요. 해당 행위 하지 말라고. 당원이 선출한 결과를 부정하고 언론 권력과 또 자기들의 얄팍한 세력으로 이 판을 엎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 2002년에 후단협이나 하는 짓입니다. 후단협, 후보 단일화 협의회 해가지고 아니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로 노무현 후보가 결정됐는데 이 당내 그 당시에 그 수박들이 그 정몽준이 막 뜨고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회창 한나라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카드로 노무현은 어렵다. 당선 못 된다 해가지고 정몽준하고 단일화하는 척하면서 정몽준을 밀려고 했지. 그 후단협. 2002년의 후단협과 12년 후에 김부겸, 정세균, 이광재, 임종석, 윤건영 뭐가 달라? 노무현을 죽이려고 한 후단협의 2014년 버전이 바로 너희들이잖아. 야. 근데 그런 인간들이 또 노무현 타령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 유시민 작가하고 김어준 총수가 아주 말을 잘했더만. 아니 지금 이 국면에서 왜 갑자기 누가 더 노무현을 사랑하는지 이 콘테스트가 벌어졌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욕 안 한 사람 있나? 아니 정세균 당신도 했잖아. 김부겸 당신도 했고 박용진 너도 했잖아. 안 한 사람이 어딨어? 안 한 사람이 유시민, 김어준 정도지. 그들이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들이 지랄 떠나? 역겹습니다. 이 인간들. 네. 이번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비난했던 양문석이를 때려가지고 너희들이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코너로 몰았던 거, 모욕했던 거, 그거 다 씻으려고? 아니, 양문석도, 정세균도, 김부겸도 다 같이, 에브리바디, 또 김용민도 노무현 대통령 욕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부엉이 바위에서 몸을 던지신 것, 통탄해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는 양문석만 그렇게 한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있어. 이 양심불량의 인간들입니다. 양심불량의 인간들이에요. 홍익표도 뭐 또 기여를 했더만 홍익표 씨 당신 끝났어. 끝났어.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나오든 말든 뭐 어려워 당신은. 이미 이렇게 한 뻘짓이 있는데 용민이 형도 욕했음? 왜 그랬냐고 하셨는데 저거예요. 저 논두렁식에. 설마 SBS가 오보를 냈을까? 그랬던 건데 뭐
그 뒤로 제가 이제 검찰은 참 공적 감시가 대단히 많이 필요한 집단이구나라는 걸 인식했죠. 그분을 그렇게 보내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참 너무 부끄럽고 한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몇이 없어요. 몇이 없어요. 정세균 포함해서. 지들은 그때도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을 끝까지 위했던 그런 사람으로 스스로 분칠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욕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반성을 해야지. 김용민은 반성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반성했어요. 그래도 죄스러운 마음을 털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총선 민주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전 A+ 주고 싶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마음속에 정말 칼을 품고 이 당의 이런 수고 기득권을 반드시 도려내겠다. 이 마음을 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친문, 그 앞서서 친노 20년 동안 이 기득권을 구축해온 전해철만은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의 수족도 또 그도 추풍낙엽이 됐습니다. 안산 지역구 4개에서 3개 됐잖아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가 이제 스스로 다음 총선에 안 나오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전해철과 그 끈앞풀인 전해철, 김철민 그리고 고영인이가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또 배치 달근 꿈을 가졌었겠지. 근데 이번에 3군데에서 다 전해철과 그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고영인, 김철민 그리고 전해철 다 떨어졌어요. 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재명 대표도 정말 마음에 칼을 품었다고 했지만 민주시민들도 뼈를 가는 심정으로 이 시점을 기다려왔어요. 이재명이 칼을 품는다 한들 당원들이 민주시민들이 그 사람 정치 잘하는데 굳이 날릴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계속 살아남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임을 다 잃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분노한 거죠. 아이고 이것들아 너희들 스스로가 객관화가 안 되니 사실 정치인들 중에 자기 객관화가 되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 그런 사람은 정치를 또 오래 할 수도 없고 이 국민의 이 극한의 분노도 모르는 것들이 아삼육인 언론과 함께 이재명 체제를 흔들었으니 정말 가소로울 뿐인 것이죠. 자, 이 공천혁명 민주당 지금 승세를 굳혀가고 있다라는 말을 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1시 3분쯤 되니까 해보는 거예요. 1시 3분쯤 되니까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보니까 그 김상희 이번 경선에서 떨어졌죠. 그리고 송갑석 이번 경선에서 또 떨어졌죠. 이 두 사람 수박으로 꼽히는 이 두 사람이 어제 휴대전화 또 SNS로 박용진을 찍어달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김상희 소사댁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박용진 공천을 위한 전국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박용진을 공천해야 총선을 이깁니다. 박용진은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인간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왜 박용진이가 공천돼야 총선을 이겨? 아니 그 아무짝에도 영향력도 없고 세상 신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수구 언론들한테 잘 보이면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겨? 아니 당신 민심이 박용진은 출마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미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정봉주를 찍었는데 그 강북을에서 또 불신임 받은 박용진이가 공천을 받아야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긴다고?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김상희 씨의 본인이나 잘하세요. 김상희는 또 대표적인 페미니스트 의원이지요. 정춘숙, 권인숙, 박성민, 박지현, 권지용, 김상희까지. 이번에 당원들이 페미니스트들을 주저앉혔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더 이상 권력형 여성주의자들의 놀이터가 아니게 된 거예요. 송갑석이도 지금 박용진의 승리가 민주당의 승리입니다. 이러면서 또 글을 올렸단 말이죠. 오늘 박용진이가 또 광주 갔습니다. 호남에 가서 또 이렇게 호남 조직표에 구애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송갑석이가 광주시당 위원장 하면서 나름대로 광주에서 이런 인맥들을 만들어 놓고 또 세력을 만들어 놨던 모양이죠. 거기 가서 고개 숙이면서 전국 당원 투표 때 박용진 좀 밀어달라고 송갑석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비유가 나와요. 아니 떨어진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신망이 있다고 아니 송갑석이 이렇게 떠들면은 수박에 그야말로 진절머리를 내는 당원들이 박용진 너를 지지하겠냐? 아니면은 이것들 봐라 이렇게 생각하시겠니? 내가 조수진 투표에서 보내버렸어. 네, 오늘 3월 19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어지지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셔서 당원들의 정말 위험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왜 이 박용진이가 광주 갔는가? 왜 지금 수박들에게 지지를 받는가? 8월 전당대회.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이제 8월이면 2년이 됩니다. 2년에 한 번씩 대표 임기가 마무리가 되잖아요. 예. 그때 이제 박용진이가 이번에 경선을 통과하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면은 이재명의 맞상대로서 박용진이를 밀려고 저 수박들이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8월 전당대회에 수박을 대변할 박용진을 당대표 후보로 내서 당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지. 당대표가 되니까 이런 공천개혁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용진이가 이렇게 당대표가 돼야 한다. 이런 쪽으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자기들한테 기득권이 돌아오니까 말이죠. 근데 말이야, 송갑석, 김상희 씨, 여러분이 간과하고 있는 것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언론의 도움, 기득권 세력의 도움으로 정치하던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요? 당원의 마음, 그 대의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21대 총선에서 친명은 하나도 공천을 받은 바가 없어요. 제가 당시에 뭐 이래저래 이재명 대표가 꼭 공천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들, 꼭 친명이라기보다는 이재명계라고 하기보다는 경기도에서 좋은 어떤 그런 효능감 있는 그 정치를 하셨던 분들을 국회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재명이 이렇게 추천했던 후보들은 다 떨어졌어요. 아니 공천을 아예 받질 못했어요. 떨어졌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나간 적이 없는데 그냥 다 낙천이 됐습니다. 컷오프가 됐고 그때 이재명이가 뭐 친명학살이다 이러면서 뭐 난리를 피운 적이 있었나? 없었지. 다 저 선당우사의 마음으로 그래 당의 결정을 따라야지. 당인으로서 그게 도리지. 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 의원들 대부분 다 뭐 친문이거나 친이해찬이거나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다음 대선 경선 무렵에 이재명과 가까워진 사람들이에요. 박찬대 최고위원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 이전에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 청천의 의원 뭐 친명으로 분류되는데 이분은 원래 친문 아닙니까? 그리고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성남시장일 때 사이 안 좋았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근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자들과 맞서 싸우는 가장 용기 있는 이재명의 동지가 됐습니다만은 당시만 해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22대 총선 앞두고 민주당 내 거의 유일한 대선 후보이자 당대표인 이재명. 네,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이 공천받는 게 그렇게 불공정이고 그렇게 반칙입니까? 야, 지난 총선 때 친문들이 싹쓸이한 거 거의 100% 공천받은 거. 그건 뭐야 그러면은? 그건 당연한 거야?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 그래야 혁신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은 그대로인데 그 정치인 그대로 다시 공천 주면은 그건 혁신이 아니지 그거는. 아니 홍영표, 설훈, 이원욱, 김종민, 전해철, 박용진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다음 대선을 치르라는 얘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 공천 그건 아주 잘 되고 있고 그 마지막 그 어떤 최종적인 결승점에는 조수진 후보가 들어와야 하겠다라는 점에서 여러분들 연락이 오면은 빠짐없이 다들 투표하셔서 박용진에게 응징을 조수진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하시는 우리 김용미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돼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